그 땡기면서 매번 운동을 매번 해야 된다. 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응? 오늘도 지난번에 인간 4편 인간세의 지난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난편에 제일 첫 번째 인물은 아내와 공자 사이의 대화인데 그 주제는 심제라고 해서 많이 강의했던 거고, 두 번째 등장했던 인물이 석공자인데 이분이 외교를 떠나기 위해서, 이 아내는 제야인이죠. 원래 제야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군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고, 석공자교는 기존의 정치인인데 그 외교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좀 평화롭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랬을 때 이 공자의 이야기가 이제서 나오는 건데, 천하는 크게 경계해야 될 것이 두 개 있는데, 그 경계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딱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를 통한 가정이란 공간하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란 어떤 공간 구조가 있는 거죠. 그게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조화된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평화라는 거죠. 가정의 평화, 사회 평화. 그 두 개를 얘기하는데, 가정에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고, 사회에는 군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살자. 신하가 군을 섬기는데, 이거에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과거나 오늘이나 이 군이 정말 뛰어난 군이 많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드물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석공자고도 이 외교관으로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제나라에 가는데, 이 제나라에 갔을 때 그 제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런 상황에 깔리는 거죠. 그것이 석공자가 첫 번째 이야기였고, 공자가 첫 번째 석공자한테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무려 이거는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 국제교류에는 두 국가가 전부 다 깃박이나 두 국가 전부 다 노하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천하에 어렵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관계는 두 사람 다 좋고 두 사람 다 나쁘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쪽이 이익되면 한쪽에서 손해될 수밖에 없다는 세상이라고 해요. 양쪽 다 좋게 하는 건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말이란 것은 세상의 풍파를 이루는 것이고, 사람의 행동이란 것은 이 실상은 덕실과 같은 건데, 덕실. 행동을 통해서 덕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단장, 이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인간관계,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사회 조직의 인간관계나 또는 국가의 인간관계에서 거의가 이 말 때문에 풍파가 난 거예요. 말 때문에. 풍파는 거의 말 때문에 난 거죠. 뭐 오늘날 사람과 개인 간에도 조그마한 술 먹다가 실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막 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똑같은 거죠, 말. 이 말이란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 하나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득실인 거죠. 그러니까 언과 행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오늘날 또 똑같이 인간 세상에서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언과 행동편의 그 교훈과 편사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묘한 말로 상대를 농락하기나 자기 이익을 위해 편벽된 말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공자가 무슨 이야기 했나, 석공자한테 정여시 너의 너의 몸을 바르게 해서 보면 상대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한 건데, 세상의 어떤 향해서 어떤 행동의 결과, 말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익을 치기 위해서 상대한테 지나친 말을 하는가? 내가 또 행동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뻔히 자기는 알면서 하는 게 너무 많다, 이 세상에는. 그럼 자기를 종합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여신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이 뛰어난 이 소위 말해서 부모님을 모시기나 또 위에 사람을 모실 때 자기를 바라봤을 때 자기 똑같이 이익되기나 똑같이 손해되는 거 희나 뭐가 없으니까 이 자기를 바라봐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양보해요. 뻔히 알면서도 물러서 양보하는 거죠. 그러면 조화가 잘 되거든. 화는 자기의 양보심이 쏘는 거죠.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끌어안주고 그래 하는 사람이 어머니 마음 같은 그러게 최고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석봉장한테 공자가 마지막 던지는 말이 이 말인데, 이 말이 지난번 강조됐던 말인데, 승물이 유심이라. 그 물은 그 당시의 상황이죠. 상황. 그 상황을 타고 마음을 논의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게 지금 현재 삶의 현실이라면 이게 형이 상학쟁이죠. 이 힘술공짜인데 힘술공짜가 이게 지고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천인데 인인데 사람이 이 삶의 현실에서 의식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벗어나서 별로 서로 마음이 안 흔들려요. 그건 대개 사람들이 요 사소한 것 때문에 띠지고 보고 싸우기 때문에 언행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높아지면 안 돼요. 점점 이게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부질없다 보니 그 다툼들이. 그 논어에서는 하악이 상다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 승물이 유심이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을 타고 마음을 여유롭게 노는데 이거는 대붕의 king 같은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손해인데요. 그 승물 타고 유심이 안 되면 그 하나를 부딪혀야 되니까 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늘 번뇌망사는 거죠. 그래도 그게 안 됐을 때는 뭐냐면 양중, 다시 자기 마음속에 자기 몰입해보는 거죠. 이 정여신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 앞에 나왔듯이, 오상하에서, 이게 성물이 유심이 안 되는 거는 못 되는 거냐면, 이 악다가 예고인데, 이 아라는 것은 예고고 아상 아니야, 아상. 아상인데, 예고나 아상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성물이 유심 안 되는 거는. 근데 그걸 버리는 거죠. 상하를 버리면 양주이다. 마음 수양이 잘 되는 거죠. 양주. 그 양주이 되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지극한 결론을 낼 수 있죠. 어떤 문제에서 지극한 바른 결론을 낼 수 있죠. 그 지극한 결론을 유학적으로 말하면 시중이고 이 장자에서 앞에 표현 인시죠. 그 상황이 딱 맞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하니까 끝난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석공자하고 아내에 대해서. 오늘은 182쪽에 이제 하는 건데 세 번째 인물이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했지만 제야인으로서 군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했다. 그래서 심질해야 된다. 두 번째는 외교로 가지고 혼란한 국제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즉 자기 나라를.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안합이라는 사람이 이 위영공 이 사람은 노나라 사람인데 이 위나라 태자의 이 스승부자입니다. 스승이 돼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자기 선배나 스승 같은 이 거배곡한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태자라는 사람은 그 덕이 첫 번째 뭐냐면 천성적으로 살인을 좋아해. 아주 강한 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독선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참마디 아주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기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좀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늪이 이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독선적이죠. 자기 잘난 독선 때문에 그 덕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거고. 두 번째, 이거는 굉장히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지혜가 사람 아는 것이 다만 적다. 남의 허물을 아는 거는 족한데 남의 잘못은 딱 알아요 그냥. 그 잔소리 막 하는 거죠. 위에 되게 교만한 지도자들이 거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 잘못한 건 못 넘어가는 거야. 잔소리 막 하는 거야. 그런데 뭐냐면 그런데 그 자신의 허물되는 까닭을 알지 못해. 이건 자기 자신인데. 그러니까 내노남불 대표적인 케이스지. 내노남불이죠. 이게 머리 좋고 교만한 사람 갖고 있는 가장 큰 늪이고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게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남의 잘못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못 자체를 알지 못해. 자기 똑똑하던 거 많으니까 교만하니까. 이게 바로 내노남불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해야 될 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거냐. 다시 말해 아나바한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를 세 가지의 예를 들고 나온 거죠. 첫 번째는 유명한 당랑거철이에요. 당랑거철. 이 사마귀가 수레가 오는데 그 수레를 갖다가 딱 당해가 이기겠다고 딱 팔을 버티고 대적하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양호자, 호랑이 사육자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애마자, 말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을 들고 나와서 이 안압한테 태자를 가리켰을 때 조심해야 될 상황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랑은 안압이에요. 안압이에요. 그것처럼 뭐냐면 태자예요. 태자. 그러니까 너가 뜻은 좋아. 이 당랑처럼 뜻은 좋아가지고 아주 억힘쯤에서 뭔가 저 수레를 막아가지고 이 나쁜 기질을 바꿔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막겠다. 막아 좋은 사람이 끌겠다. 그렇게 하면은 수레바퀴에 다 무리가 죽는다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양호자인데 호랑이가 뭐냐면 이게 태자지. 태자. 호랑이 태자고 이게 태자고 이거 태자죠. 태자인데 이 호랑이를 기르는 자는 누구냐면 안압이야. 안압.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무리 포악하더라도 기르는 사람이 뛰어난 기술자로서 이 호랑이를 아주 순하게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애만데 말을 사랑하고 요즘도 자가용이 있지만도 말이 그냥 굉귀할 때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에 지극한 거야. 말이 태자라고 할 수 있고 말이 태자인데 이 태자의 말을 사랑하는 게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 사랑에 빠져서 상황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이 남을 가리켰을 때 가장 문제점이 된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압이 태자를 가리키는 것은 여기는 아까 제하학다고 이거는 이제 외교관인데 이 사람은 태자의 스승이 되는 건데 이 태자의 스승은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을 바꿔서 세상의 평화를 갖고 오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두고 난 거죠. 제하사학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 외교관으로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 여기는 안합을 통해서 태자를 잘 가리켜서 그 혼란한 전국시대의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태자의 상징성은 오늘날 또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 인물이에요. 이 태자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위영공인데 위영공의 태자니까 모든 부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고 자기 잘나게 빠져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거든. 아들하고 싸우고 어머니도 죽이려 했고 친어머니 아니지만도 죽이려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그 왕이 되는데 출공이 그걸 빼앗고 자기 이제 그 다음 장공인데 자기가 왕이 되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자기가 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대비시키는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으로 해가면서 하겠지만 이 사미는 장자가 바라보는
유용지용이라는 인물이죠. 유용지. 쓰임새가 있는 쓰임새. 다시 말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는 쓰임새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이야기 갖고 나왔나 하면 요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무용지용이 나와요. 무용지용.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걸 안 했네. (182쪽에) 하겠습니다. 자, 안압 띄우고 장부, 스승부자입니다. 장부 띄우고 위영공 띄우고 태자요. 이 태자가 괴외라는 사람입니다. 위영공의 태자는 한문이 어려우니까 막 그냥 괴외, 이 논어에도 나오지. 그냥. 그래서 위 띄우고 문어 띄우고 거백옥 띄우고 왈, 거백에게 물어서 왈 말하기를. 이 거백옥이라는 사람은 논어에도 나와요. 논어에도 위영공편에 논어 위영공편 6장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냐면 공자가 이 거백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군자제라 거백옥이 해서 군자구나 거백옥이 있어. 그러니까 공자도 군자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나가서 벼슬 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스스로 되는 걸 거두어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니까 진퇴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던 이 군자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 공자도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백옥한테 안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유인 띄우고 어차인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 유인이란 불특정한 사람을 대비시키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기덕 띄우고 천살이야. 그 덕이 천성적으로 살인을 좋아해. 아주 살벌한 사람이 살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지 띄우고 위 띄우고 무방이면 죽이 띄우고 오국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그로 하여금 여자는 하여금 사자가 되고 더불어 다 돼요. 그와 더불어 그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와 더불어 그냥 원래 그때 더불어였죠. 그와 더불어 무방 도가 없는 행동을 하면, 다시 말해서 태자의 스승을 가지고 태자가 하는 행동을 더불어 아주 법도가 없는 행동을 같이 하게 되면, 그러면은 즉 이 옥은 어느 나라를 말하냐,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이 노나라를 보는 거죠. 이 안압이라는 사람은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 사람이 지금 현재 위나라가 가지고 스승의 그 태자의 스승에 대해서 하는데, 이 태자의 스승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복수를 갖다 하냐면 노나라와 침범할 거라고. 노나라 작은 나라니까. 그래서 이때 옥은 노나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나라.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자기 고향의 나라까지 위태롭게 돼. 노나라를 위탁해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살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지 띄우고 위 띄우고 유방이면 죽이 띄우고 없으니라. 그러면 그와 더불어 이 태자와 더불어서 유방 법도가 있게 하면, 다시 말하면 자꾸 옆에서 좋은 말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태자요, 그러면 안 되는 태자에서 어떤 방자는 어떤 법도 있는 방법이겠죠. 그것까지 계속 이끌어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태자 성격에 의해 가지고 내 몸이 위태롭게 돼요. 이 건방지게 태자한테 막 가리키려고 하는 일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성이 살벌한 사람을 갖게 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또 이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은 기지 띄우고 적 띄우고 조기 띄우고 지 띄우고 인지과요, 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기 띄우고 소이 띄우고 가라. 이게 오늘날 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이 머리 지혜란 것이, 적자는 다만 적자야. 부사 다만 남의 허물을 아는 것은 좋게. 다시 말해서 남의 잘못된 점만 자꾸 바라보려 한다는 거예요. 되게 교만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남을 드리기 위해서 남을 포용해 주기보다도 남의 나쁜 점을 자꾸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다구치고 막 하고, 막 욕하고 다구치는 거죠. 그런데, 어떠냐면, 그 자신의, 그게 있잖아, 자기 자신. 그 자신의 허물때는 까닭은 알지 못해. 자기 잘못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거의 같은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거의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내로남불이에요. 그렇지 않고 후덕한 사람은 자기 남의 잘못을 보고 난 다음에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주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논에 군자, 사민행이라, 사민행. 논에 나오죠. 잘못된 사람 보면은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고, 잘한 사람 볼 것 같으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생각처럼.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면 그 허물이 보인 게 아니라 좋은 점이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선생님도 느끼겠지만도, 사람이 옛날 속담이 어떻게 했냐면,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소 말뚝이한테도 절한다. 그 말 들어봤어요? 그만큼 사람이 좋으면은 하잘것없는 물건 하나도 전부 다 좋게 보이는데, 상대가 미우면은 하는 행동 하나가 다 미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정말 참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는 게 남의 좋은 줄 봐야 된다는, 그게 화합이고 그게 단합이고 그게 늘 만나도 조화롭게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만 살벌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 즉 내로남불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얘기야. 그래서 남을 하는 사람, 이게 이 유아 철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 남에 대한 저걸 갖다가 이게 서라 그랬어. 이거는 나를 미루어서 타를 아니까 타가 동이죠. 이거는 이게 어느 날 자공이란 그 뛰어난 이 공자 제자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제가 평생 동안을 갖다가 마음에 색이 한마디만 알려줬으니까 그 자공한테 뭐냐면 그건 서라는 거야. 이 자공한테 하는 얘기거든. 그건 왜 그랬나, 자공한테. 이 자공이라는 인간은, 자공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공자 제자 중에 가장 돈도 많이 벌이고 벼슬도 많이 해서, 재상을 하면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냐,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공자가 뭐냐면, 뭐 하냐, 그건 서다. 자공한테. 서는 같을 여자 마음씨니까 상대가 나와 같다는 마음, 다 동일한 마음이죠. 이게 바로 배려고 사랑이죠. 이 논에 나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건 남의 모르는 거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그 자공한 딱 한마디가 있어요. 자, 약연자는 옷 띄우고 내자요. 그와 같은 자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내야지, 원래가. 이게 내야지. 이게 뭐냐면 요 대명사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인데, 요게 가운데 제가 현대 중국에서는 이합사라고 그러는데, 이합사, 떨어졌다 붙었다는 게 이합사인데, 요게 들어간 이유는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가운데 들어간 이유는 이 목적어의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우리 석정 선생님은 중국을 해봐서 이합사 잘하세요. 선생님 호가 석정 선생님. 석정 선생님. 선생님 호가 석정 선생님. 중국에 있는 거 많이 쓰거든요. 현대 중국에서도 이합사라고. 그래, 강조법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백어괄, 거복이 말하기를 선제라 호예요. 좋구나 질문이요. 계지 띄우고 신지하여 아주 그걸 경계하고 아주 조심해서 정 띄우고 여신야제인저, 야제 강조법이죠. 정은 바를 정자, 연 너였다. 너의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세상이 바깥이 상대가 아무리 교만하고 나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해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육아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답은 상대한테 있는 게 내인데 있다. 내인데. 어떤 상대가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라도. 그걸 잘못 버티면 싸우고 미우고 오만 끝나는 거지만도.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형 띄우고, 막약 띄우고, 치요. 심 띄우고, 막약 띄우고 하라. 자, 내 몸의, 형은 뭐냐면, 내 몸의 자세, 너의 행동 자세, 행동거지. 그 행동거지는, 치자는 상대한테 나간다니까 상대와 더불어 이해하는 거죠, 행동이. 너의 행동은 상대한테 치자, 나갈 치자 아닌가? 상대를 따라서 같이 하는 게 치자. 상대를 그래서 따라하는 것만 같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행동할 때 무조건 나쁘다 해서 야, 너 나빠할 게 아니라 나빠도 일단 따르면서 그 사람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야 일단 다툼이 없지. 그 순간에 야, 나빠 그런 순간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순간 끝나버리거든. 그러나 일단 행동을 상대가 나쁠 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약 하니까 마음은 일단은 아무리 상대가 포악스럽고 그 자기만 아는 그 교만한 사람이라도 일단 화를 먼저 생각이 돼. 좋아. 마음은 호화 같은 게 없어요. 요 원래 제가 늘 화하는 말 많이 썼는데 실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든지 상대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것만 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육아 철학에서는 유명하게 늘 썼던 게 뭐냐면 화의부동, 화의부동. 화가 앞선 화가 화의부동 하는 거죠. 화도 하되 똑같을 수 없잖아요, 상대하고. 자, 그렇지만 또 이해하는 거예요. 수 띄우고 연이나 비록 그러나 지 띄우고 이자 띄우고 요하나니. 이 지자는 대명사입니다. 이지, 이 차자와 같아, 이 차자와. 대명사. 이 차자와. 이 차자 같으니까. 이 두 가지 것은 우환되는 게 있어. 아직 걱정스러운 게 있다는 거야. 요 두 가지가. 형태로 몸을 상대한테, 아, 맞아요. 이해합니다. 하면 상대한테 맞춰가는 거하고 마음으로서 화합하는 이것도 두 가지 병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취입을 띄우고 욕입하고 화합을 띄우고 욕치라. 상대를 따르면서도 완전히 상대 속에 싹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 사람 행동이 나쁘지만도 내가 그 사람 따라가겠다는데, 그럴 때 나갔을 때 완전히 상대의 나쁜 거라면 똑같이 되지는 말아요. 입은. 상대 속 들어가보면 똑같이 된다. 그걸 하지 말아요. 그럼 또 화를 하는데 욕출, 자기 자신의 견해를 완전히 드러내지 말아요. 상대가 지금 뭘 하면 강한 권력과 교만 송수에만 하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갖다가 화를 하면서 내가 당신 이해는 하지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자기 주장을 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손 깨진다는 거예요. 이 출자는 뭐냐면 자기 강력한 주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설명인데 형 띄우고 취이 띄우고 입하면 차 띄우고 위전 띄우고 위멸하며 위봉 띄우고 위거리라. 내가 상대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고 힘있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동이 내 형태가 나아가서 들어가 버리면 똑같이 돼버리면이야. 그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그건 입자니까 취입이니까 그 따라서 똑같이 되면 똑같이 입자는. 그러면 차는 그건 또한 위전 뒤집히고 내가 뒤집히고 파멸돼 자문하면은 그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오라 그럼 똑같이 행동하면 그 사람 괜찮아. 나는 자문 죽을 수 있다는 거야. 바로 뒤집히고 파멸된다는 거야. 그리고 붕은 무너져 붕자. 내 인생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골자도 완전히 없어질 골자, 쓰러질 골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완전히 쓰러져 버려. 엎어진다는 거야. 상대한테 권력자한테 붙어가지고 무조건 상대가 좋으니 형태 따라가는데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중심을 갖고
꼭 그 사람만 따라가야지 완전히 들어가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도 종처럼 따라가 버리면 뭐냐면 잘못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인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심 띄우고 화이 띄우고 추리면 차 띄우고 위성 위명하여 위요 띄우고 위열이라. 또 마음은 상대한테 늘 거랑 화합을 하되 자기 견해를 확실히 드러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드러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또한 위성, 저 사람 태자의 스승으로서 발인말 잘하고 자기 견해가 확실한 사람이 명성도 소문도 나고 성은 소문도 나고 명성도 있게 돼. 그렇게 하면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냐면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시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태자도 시기하고 다 시기하고,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그게 결국에 뭐냐면 아주 요상스러움도 되고 재앙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른 말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는 얻을지 몰라도 그게 자기 인생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온 요 세 가지 방법이요. 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 피차 띄우고 위 띄우고 영하거든 역 띄우고 여지 띄우고 위 띄우고 영하고. 자, 첫 번째, 저가 또한 전 태자겠죠. 그 태자가 또한 언내가 되거든. 처럼 짓하고 다니는 거야. 언내처럼. 그래 자기 생각도 없이 하는 거죠. 언내니까. 그럴 때는 또한 여지 그와 더불어, 아까 똑같이요. 그와 더불어서 처럼 언내가 돼야 돼. 그냥 같이 노는 거야. 자, 두 번째, 피차 띄우고 위무 띄우고 정규거든. 이 정자 휴자는 밭도정 정자 밭도정 휴자니까 경계, 밭의 경계. 이 밭의 경계 같은 거예요. 이 밭에 이 경계, 이게 정유예요. 또 그가 이러한 경계가 없는 행동, 즉 법도가 없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법도가 없는 행동, 아무런 법도 없는 거야. 경계가 없는 행동하는 거야. 그럴 때도 역 띄우고 여지 띄우고 위무 띄우고 정유하라. 또한 그와 더불어서 법도 없는 행동 같이 해. 그냥 같이 해. 그럼 세 번째, 피차 띄우고 위 띄우고 무해거든. 역 띄우고 여지 띄우고 위 띄우고 무해라. 그래서 태자가 또 무해 끝이 없다는 건 이게 방탕을 말이죠. 끊임없이 방탕 노는 거야. 술 먹고 뭐 좀 죄송하지만 해서 방탕이에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 또한 끝도 없이 방탕을 하는 거야. 여기 깔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나오는 요 세 가지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면 이게 지워졌나? 승물이 유심이에요. 이게 바로 승물이 유심이에요. 그래, 그 상황을 다 같이 노는 거죠. 승물이 유심. 그 세 가지 행동이 그냥 타고 같이 노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곧바 나오죠. 달찌면 입어 띄우고 무달이라. 달찌. 이 달찌가 이 달은 통할 통자예요. 통. 이렇게 해서 상대하고 통하는 거죠. 이 통한다는 거면 다시 말해서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가마를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깔리는 게. 그러니까 상대가 나쁜 사람이었을 때 그 나쁘다고 해서 계속 앞에서 이끌어가려고 막 잔소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 따라가면서 서서히 달질하게 되면 통하게 돼서 가마를 시킨다는 거예요. 가마. 이게 스승으로서 제자라기 최고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포악한 인간을,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 되면 바로 무자, 허물자, 흠자, 어떤 허물이 없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가마를 한 가마. 이 포악과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성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그 포악성이 있더라도 그걸 하루아침에 바쁘지 말고 그 사람이 노는 대로
같이 더불어 지내면서 서서히 통하게 되면, 달지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마를 입어가지고 너도 너 자신의 허물도 없이 잘 이루겠다 이 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당랑거철하고 양오자하고 예마자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